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올라가서 할까요? 네, 도봉을 사회적경제위원장 신현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한테도 굉장히 어려운 주제여서 준비하면서 참 많이 어려웠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좀 더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부도 좀 하고 여러분들의 조언도 좀 받았습니다. 저희 고민이 여러분들께 가닿고 그리고 우리 지역의 좋은 정책을 마련하는 귀중한 토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도봉구에서 살고 활동한 지 이제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했던 첫 번째 활동은 도당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대표로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이제 막 돌이 지났을 때 지역에서 우리 아이들을 좀 함께 키워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 부모들이 좀 뜻을 모아서 어린이집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 둘째 아이가 5살 때까지 이 어린이집을 함께 다녔습니다. 이 도당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도봉구 최초의 공동육아 어린이집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방학 3동에 한옥 도서관 위쪽으로 좀 올라가면 지금도 터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아이들을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활동을 했던 것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 활동을 하면서 학부모로서 우리 사회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인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활동을 했던 거는 행복중심 동북생협에서 이제 이사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건강한 먹거리를 소비하는 실천을 통해서 우리 친환경 농업을 지키고 우리 생태를 지키는 이런 이제 활동을 지역에서 펼쳐왔었습니다. 저기 있는 사진은 횡성에 있는 이제 여성농민회와 토종씨 살리기. 사실은 이제 우리 씨앗이 많이 이제 토종씨가 없어졌거든요. 많이 대기업에서 이제 수입해서 쓰는데 토종씨 살리기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더 나은 도봉 시민협력 네트워크 집행위원장으로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더 나은 도봉 시민협력 네트워크는 더 나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지역사회 시민사회 단체 그리고 주민 활동가들의 이제 네트워크 조직이고요. 시민의 눈으로 더 나은 지역사회를 위한 의제를 토론하고 발굴하는 컨퍼런스를 진행을 해왔었고요. 특히 이제 지난 지방선거 때는 구청장 후보에게 시민사회 정책 20개를 정리해서 전달하고 그리고 이제 특정 후보와는 정책 협약식을 맺는 과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도봉을 지역위원회에서 사회적경제위원장을 활동하고 있는데 당내에서는 사실은 적극적으로 이 활동을 풀어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한 3년 동안 지역에 있는 많은 활동가들하고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교육에 관련해서 같이 공동으로 학습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20년 동안의 저희 지역에서의 삶은 저의 삶도 참 많이 풍요롭게 하고 저 스스로도 많이 성장하게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저의 소개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오늘 드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지역 순환 경제와 그리고 사회연대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 두 개의 용어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좀 낯설게 다가오시기도 하실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분들하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사실은 이 두 개의 용어에 대해서 서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하면서도 약간의 이해와 인식에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것의 개념이 무엇인가부터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고 합니다. 일단 경제란
인간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물건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소비하고 분배하는 활동,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사회적 관계를 경제라고 합니다. 그럼 순환경제라고 하는 거는, 지역 순환경제라고 하는 거는 이 경제의 요소들과 활동들이 최대한 지역 안에서 진행되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가 지역 순환경제입니다. 생산, 소비, 분배의 경제가 지역 안에서 펼쳐지도록 하고 이 결과로 만들어지는 어떤 경제적 이익들이 지역 안에서 더 오랫동안 머물도록 하고 재투자되도록 하고 그로 인해서 지역 공동체가 좀 풍요로워지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이런 경제를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거가 지역순환 경제입니다. 두 번째로 사회연대 경제란 무엇인가?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사회적 경제 그리고 사회연대 경제가 그동안에 혼재되어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거가 사회연대 경제라는 것으로 이제 정리되었고요. 민주당에서 발의한 기본법 또한 그 명칭이 사회연대 경제 기본법 발의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사회연대 경제라고 이제 명칭을 할 거고요. 그러면 사회연대 경제가 무엇인가, 사회적 경제가 무엇인가라고 했었을 때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경제를 칭합니다. 경제라고 하는 거가 앞서 얘기했듯이 인간의 필요로 하는 물건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소비하고 분배하는 과정이라고 했을 때 대부분은 이거의 목적은 경제적 이익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경제라고 한다면 경제적 이익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그리고 사회의 문제 해결 이거를 최고의 우선 과제로 두는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경제와 사회연대 경제는 일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원래 그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 조례의 사회적 경제의 조직, 주체에 대해서 규정하기로는 협동조합, 공제회, 재단법인, 비영리 단체 등 법인격을 지닌 제도화된 조직들이 펼치는 경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대경제에서는 제도화되지 않은 풀뿌리, 비공식 경제활동 가지고 포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어떤 대한경제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든 주체들을 이제 포괄하는 좀 더 넓은 의미로의 확장인과 동시에 조금 더 연대를 강조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순환경제와 사회연대경제가 도대체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건 이제 뒤쪽에 조금 설명이 있으니 뒤로 좀 넘기는 걸로 하고요. 사실 지역순환경제 그리고 사회연대경제가 사실 좋은 뜻이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쉬워 보이지 않으신 게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지역순환경제와 사회연대경제를 이야기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의 이 자본주의 경제 상황 속에서 자본과 기술 발달로 인해서 엄청나게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가능해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1950년서부터 지금까지를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주도하는 경제로 대가속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가속의 시대는 우리 인류의 삶에 참 많은 변화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편리함도 증대되었고 그리고 그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많이 풍요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대가속의 시대는 오늘날 우리에게 새로운 문제를 직면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다 아시다시피 바로 생태적 위기인 거죠. 우리 지구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을 만큼의 한계에 봉착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009년에 스톡홀름 보건센터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입니다. 지구 행성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9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 9가지 기준이 안전과 위험선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3년 동안의 경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3가지 기준이 위험했는데 2015년에는 4가지 기준으로 확대되었고 그리고 2023년에는 6가지 기준이 지금 위험선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지구가 지속 가능한가? 우리의 인류의 삶이 미래에도 보장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지역 순환 경제를 얘기하는가에 대한 두 번째 얘기는 부의 편중과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계 안에서는 이익을 굉장히 최우선시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 이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비용에 속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저성장 시대에 굉장히 고용이 불안하고 저임금의 상황입니다. 이런 고용 불안과 저임금은 필연적으로 소득의 격차를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이 굉장히 불균형하게 개발되고 발전되고 있죠. 이런 과정 속에서 지역의 격차가 생겨나게 되고 이러한 지역의 격차는 자산의 격차로 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자본, 투자되는 자본들은 어떠한 이제 지역에 머물거나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투자되기보다는 개인이나 아니면 어떤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되는 것가 지금의 이제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는 자본의 격차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속에서 사실 최근에 경제학자들이 이런 책을 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에 좀 관심이 많아서 좀 오늘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경제적 요인은 민주주의 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이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가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답을 내리는 그런 책입니다. 사실은 지난 내란의 사태와 그리고 지금의 극우 세력들의 어떤 큰 세력화 이런 문제들을 단순히 경제의 문제로만 치환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요인이 이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우리 사회적 불평등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더 극우화시키고 서로를 혐오하게 만드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역순환 경제를 이야기하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외부 자본 유치의 한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이제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로는 제주도가 관광도시로 엄청나게 큰 부가가치를 생성하잖아요. 그런데 그 관광산업으로 벌어들여지는 그 부의 무려 90%가 제주도에 머물지 않고 외부로 다 유출된다고 합니다. 그 외부라고 하면은 서울도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해외 자본으로도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천혜의 자연환경이라고 얘기하는 공공재는 엄청나게 마구마구 소비하면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어떠한 이익은 누군가가 독점하고 있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창동에 이제 아레나를 이제 건설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기대를 했어요. 지역사회 경제 발전과 개발에 어떤 큰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럴 것 같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것이 그렇게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하고 분석하는 지표가 우리한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레나가 완공이 된 이후에 아레나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었을 때 그 효과로 우리 지역 내에서는 얼마나 좋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진 자본들이 지역 안에서 어떻게 순환되는지 머무는지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진 자본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투자되는지 그리고 여기 이 공간이 주민들의 편의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이러한 평가 지표들을 가지고 자치구가 사실은 개입을 해야 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유 때문에 저는 지역의 순환 경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지역의 순환 경제를 어떻게 만들어 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환 경제라고 하면은 지역의 생산, 소비, 투자, 분배가 지역 내에서 진행이 되도록 하고 거기서 만들어진 경제적 이익이 지역에 더 많이 오래 머물고 그리고 투자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건데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지역 경제에 대한 지역 내 통제입니다. 경제가 통제가 되진 않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라고 하는 거는 통제가 되게 어려운데 최소한 지역 내의 경제를 좀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 내 경제를 지역의 구성원들이 통제하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모인 사람들은 이 통제를 담당해야 되는 주체들입니다. 행정이 그 정치력을 가지고 통제하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앵커 조직 앵커 조직이라고 하면 보통 지역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공공기관과 병원, 대학 이런 데를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데가
지역에 밀착된 기업들에 대한 조달력을 더 확충을 하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금융이 지역에 더 많이 투자를 하게끔 하고, 지역에 있는 생산자들이 지역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생산하도록 하고, 그리고 주민들은 우선적으로 지역의 사업체에서 생산하는 물건들을 구매하도록 하는, 그래서 요 역량이 하나로 결집되어서 지역 경제에 대한 통제력을 발휘해서 순환 경제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고민이 있죠. 100% 순환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고민이 되잖아요. 사실 이제 도봉구는 뭐 생산 도시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물건들과 서비스를 다 도봉구에서 조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금 현실 여건에서 맞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지금 사실 경제는 생산에서부터 소비, 유통, 이 모든 것들이 다 전지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거를 지역에서 순환하도록 통제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가능하지 않는 이야기라고 들리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렵고요.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 전략을 채택을 하고 그것을 좀 몇 가지 부분만큼은 지역에서 순환할 수 있도록 정책을 좀 펼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연대 경제 영역에 있는 것들입니다. 사회연대 경제 영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 이익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목적까지도 달성하는 것을 자기의 운영의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나 기업들은 비록 경제적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생산이나 서비스 분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생산을 해내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역에서 소비되고 유통되고 그리고 최소한 지역에 있는 이런 이제 기금들이 이러한 기업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되고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지역 순환 경제의 시작을 좀 만들어 나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은 그런 거예요. 아동 청소년 돌봄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지금 이제 통합돌봄에서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이제 노인과 취약계층 장애인들에 대한 돌봄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지금 기후위기를 대응해 나가는 데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체를 만들 때 외부에 있는 사업체를 끌어들일 것인가, 아니면 지역에서 협동조합같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를 만들어서 에너지를 생산하게 하고 이렇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자치구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자치구에 있는 경제 주체들이 협력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고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순환경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제 모색들과 정책들은 이미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첫 번째가 사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사회연대 경제 핵심 키워드를 3가지를 발표했습니다. 돌봄과 에너지 그리고 지역 순환경제.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취지인 것 같아요. 그 공공 서비스에 가까운 그런 이제 서비스 영역들, 생산의 영역들을 지역의 사회연대 조직들을 육성하고 그들이 그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게끔 해서 지역 안에서 그 경제활동의 부가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정책이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내고 있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민생회복 소비 쿠폰 같은 경우에도 경제 순환을 위해서 채택된 정책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은 7년 7개월 만에 소비 심리가 가장 많이 증대되었다, 이런 발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뚜렷하게 높아졌다, 이런 이제 그 발표도 있는 것처럼 효용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또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에 해당됩니다. 서울시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연구사업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2024년에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서울시와 자치구 정책지원 방안 연구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에 이제 5개구 자치구를 대상으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여기서 이제 몇 가지의 공통의 과제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의 이제 첫 번째가 공공 및 앵커 기관의 지역 조달 비중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지역의 금융 기관을 만들어내고 지역에 더 많은 돈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지역의 순환의 경제를 만들어 나갈 경제 주체, 생산 주체인 사회연대 경제 기관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 이거를 이제 세 가지 과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해외에도 이런 사례가 있어요. 뭐 우리만 경제 저성장이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 보니 세계에서도 이런 트렌드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도 가장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개발을 위해서 여기는 진짜 행정이 적극적으로 정책으로 지역 공동체의 부를 만들어내고 지역에서 순환하는 정책을 힘있게 추진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앵커 기관의 지역 조달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은 지역에 있는 많은 지역 밀착 기업들이 영세하거나 아니면 조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규모가 어려움이 있고 이랬을 때 그 조달 기준을 조금 더 완화하거나 아니면 큰 규모의 어떤 조달 사업일 경우에는 이걸 좀 분산적으로 나눠가지고 다양한 지역의 기업들이 그 조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유연성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 두 번째로는 미국의 클리블랜드 에버그린 협동조합 모델입니다. 클리블랜드도 예전에 이제 이 지역에 이제 석유 공장이 좀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대거 철거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슬럼화되고 실업률도 높고 그에 따라서 빈곤층도 많아지고 범죄도 많아지고 이런 도시였다고 해요. 근데 이 도시에서 어쨌든 앵커 기관들이 있었던 거예요. 대학, 병원. 근데 엄청난 이제 자본을 투여해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쉽사리 빠져나가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거는 우리가 못 빠져나가니까 지역을 좀 살려보자, 이런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앵커 기관들이 자금을 모아가지고 지역에 기업을 육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노동자 협동조합의 형태로 육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들이 이제 세탁, 그리고 에너지 분야, 도시농업 분야들을 좀 특화시켜가지고 회사를 만들면은 공공기관과 그 다음에 앵커 기관들이 여기서 이제 세탁물을 맡기거나 에너지를 사들이거나 도시농업에서 만들어진 그 생산품을 사들이거나 이러한 방식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켰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영국 프레스턴 모델입니다. 이것도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사실 2008년 그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시기 때 엄청나게 긴축 재정을 하면서 영국에서도 엄청 소외되고 그리고 낙후된 지역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서는 커뮤니티 뱅크를 설립을 한 거죠. 커뮤니티 뱅크는 지역 공공은행이에요. 그래서 지역의 공공은행을 설립을 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큰 외국 자본의 은행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은행을 이용을 해서 예금도 하고 투자도 하고, 그러면은 이 지역의 은행이 거기서 만들어진 경제적 이익을 지역의 경제 발전에 투자하고 순환시키는 이러한 사례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이제 해외와 우리나라의 좀 이런 이제 동향을 봤는데, 그럼 이제 도봉구의 사회현대 경제 조직 현황은 좀 어떠한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그 도봉구 사회적 경제 플랫폼에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정말 너무 정확한 수치다라고 좀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어쨌든 약 150개의 사회연대 경제 조직이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는 조직은 50개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또 같이 이 기업체들끼리 연대해서, 이거 왜 그런 거죠? 네. 연대해서 뭔가 이제 지역의 사회연대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이제 협력을 하는 기관은 14개 정도에 좀 불과한 현황입니다. 하고 이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들이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북서울 신협입니다. 북서울 신협은 금융협동조합이죠. 그래서 조합원으로 가입을 해야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합원은 이 도봉구 지역에 거주하거나 아니면 도봉구 지역 내에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가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북서울 신협은 도봉구 사회연대 경제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벌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청년주택 지원 사업 이런 것들도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북서울 신협 그 건물 안에 사회적 경제 클러스터라고 해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지원 사업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의 기간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 기간을 중심으로 해서 좀 자본이 지역 안에서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걸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도담마을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사실 지역에 만들어지고 활동한 지는 뭐 얼마 되지 않아요. 채 몇 년 되지 않은 이제 조합이긴 한데 그래도 엄청나게 지금 지역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단은 무려 가치가 마을 돌봄과 지구 돌봄입니다. 그래서 마을에 있는 우리 아동 청소년을 돌보는 것과 함께 그다음에 우리 지속 가능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지구를 돌보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제로웨이스트 매장인 안녕상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로웨이스트의 핵심 물품이라고 할 수 있는 비누, 주방비누와 세안비누를 직접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직이 좀 특별한 이유는 본인들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과 다른 사회적 조직들과의 연대를 엄청나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누 공장 같은 경우에는 자활의 청년사업단과 함께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자활의 그 베이커리 사업단과 같이 해서 그 도봉동에 카페 위드 D라고 하는 베이커리 카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좀 시사하는 바는 지역에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사회연대 경제 조직들이 같이 협력하고 연대에 나간다라면은 더 많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효과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도봉지역 자활센터입니다. 이미 6개의 자활 기업을 창업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14개 사업단을 운영합니다. 저기 이제 가치 페스타라고 하는 거는 지난주에 진행되었던 자활 그 기업들이 펼친 이제 한마당인데요. 이미 이 과정을 통해서 취약계층 자립을 지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창업 지원에 대한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활기업과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에 협업을 한다라면은 또한 서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한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하게 제가 보는 거는 돌봄 종사자들이 조합원으로 있는 협동조합이에요. 그래서 조합원으로서 운영에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또 노동도 하고 이러한 협동조합입니다. 열심히 도봉구에 있는 사회연대 경제 조직들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사회적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정과 지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선 9기에 들어서면서 사실 이제 사회적 경제 지원이 모두 다 중단이 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 그리고 클러스터 이런 데까지 다 폐쇄되면서 지금 엄청나게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어려운 현황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일정 정도의 이제 사회연대 경제 조직들이 조달력을 갖추려면은 앵커 조직과 연결이 되고 그리고 그걸 구매할 수 있는 주민 조직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연계가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판로 확보와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이제 규모가 영세하고 자본이 좀 적다 보니 서비스 경쟁력 그리고 경영 전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봉구 지역 순환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에 대해서 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도봉구 지역 순환 경제 협력단을 운영하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 협력단은 앞서서 얘기했던 사회연대 조직만의 연대 협력 기구는 아니고요. 행정 그리고 지역의 앵커기관, 그리고 지역의 기업,
소상공인, 주민자치회, 시민사회단체, 주민공동체 모든 조직들을 포괄하는 그런 이제 협력단입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고 그다음에 유통하고 투자하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협력을 해서 이것만큼은 지역에서 순환하자. 이 정도만큼은 지역 안에서 돌 수 있게끔 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합의하고 결심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이제 모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는 일단 지역의 앵커 기관 조달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서 앵커 기관이 필요한 서비스가 뭔지에 대해서 일단은 확인을 하고 그것을 생산하고 있는 마을의 기업들 그리고 사회연대 경제 기업은 아니다 하더라도 마을의 기업들이나 소상공인과 매칭을 해줘서 조달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함께요.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대를 통해서 판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많은 주민들이 지역에 어떠한 사회연대 경제 조직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이 조직들이 어떠한 역할들을 지역에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이러한 연대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캠페인이라든지 홍보관이라든지 박람회 이런 것들을 조금 규모 있게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산자 연대를 통한 공동사업화입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들이 개별 기업에서 자기네의 그 생산을 위한 모든 인프라를 갖추려고 하면은 이게 이제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사회적 경제, 사회연대 경제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가 있어요. 메뚜기도 오장육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조그만 업체를 하나 하려고 하더라도 경영, 홍보, 뭐 사실 인력에 있어서도 뭐 다 필요하다는 거, 폐기 처리할 사람, 뭐 많이 생산할 사람, 관리할 사람 이런 것들을 조금 공동화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에서 좀 모색을 해보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연대 경제조직 소상공인 육성 지원 기관을 설립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거는 이전 정부에 있었던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보다는 조금 더 확장된 개념입니다. 그거는 이제 지자체가 중간지원 조직을 설립해가지고 이제 운영했던 사례인 건데요. 그 형태는 뭐 똑같을 수 있지만은 여기에는 중요한 거는 이제 지역의 앵커 기관들이 좀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성 교육기관을 설립을 해서 지역의 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경영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연구 사업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역에 지금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뭔지, 그리고 지역의 문제가 뭔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역에서 연구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역의 사회연대 경제로 풀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책을 낼 수 있는 이런 연구 사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창업들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기금 조성 및 운영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앵커기관이 공동으로 출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을의 기업들 그리고 이제 마을의 사회연대 경제 조직들 그리고 소상공인들까지도 자주 기금으로 모으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이러한 취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주민 펀드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지역의 이제 북서울신협 이나 뭐 새마을금고 이런 데가 이제 지역 금융기관으로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금도 하고 여신도 하고 투자도 하고 그래서 지역의 자본이 지역 안에서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체계를 만드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지역순환 경제 및 지역 재투자 조례를 제정을 하는 걸 제안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어떤 이제 뭐 자발적인 동력 요즘에 ESG 경영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자발적으로 나서게끔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이 취지에 대해서 좀 보다 더 강력하게 이제 조례로서 좀 만들어내서 더 많은 지역의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SA협력당 대표님을 만났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대표님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국민은행 그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은행 지역에 있는 이런 은행들이 사실 지역에서 이제 금융 사업을 하는데 지역에 어떻게 이제 그 이익을 투자하는 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물어봤더니 일단은 안타깝게도 우리 은행 빼고는 모든 금융 기업들이 다 외국 자본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사실은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어쨌든 그래도 기금을 좀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 돈을 좀 기부받을 수 있도록 하면은 좋겠다. 뭐 이런 의견을 또 주시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동북 사구라고 했다가 3구로 바꿨어요. 성북이랑 우리랑 이제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동북 사구 경제 클러스터를 구축하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노원 지역과 강북 그리고 도봉의 다 지역의 특성이 좀 있더라고요. 일단은 노원은 대학이 엄청 많아요. 앵커, 이 대학에 대한 조달에 대한 거가 만약에 도봉에서 할 수 있다라면은 엄청 큰 가치가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강북 같은 경우에는 잘은 모르겠지만 옷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좀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마을 관리 기업 이런 것들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이 가까이에 있는 이 세 개의 군은 좀 협력을 해서 서로에게 필요한 조달의 내용이 뭔지, 생산 서비스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갖추고 있는 서비스는 뭔지, 이런 것들이 서로 매칭되고 교환되고 이게 더욱더 경제적인 이익을 만들 수 있도록 협력하는 과정을 만들기를 좀 제안을 드립니다. 네, 이제 마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냥 이게 같은 얘기예요. 결론은 나는 지역 순환 경제를 위해서 사회 연대 경제를 방법과 전략을 삼아 수단 경제를 좀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경제 발전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조화를 만들어서 지속 가능한 경제, 지속 가능한 생태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좀 상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역의 경제 주체들이 협력을 해서 순환 경제를 만들어내기 위한 지역의 통제력을 실질적으로 구축하는 과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거 책은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날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삶도 싫은다. 사실은 이제 순환경제, 지역 순환경제, 사회연대 경제 활성화, 어찌 보면은 자연스러운 경제 방식은 아닐 수도 있어요. 엄청나게 목적 의식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이런 방식인데요. 그거를 만들어 나가는 거는 사실 저는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이제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의 미래에 대한 비전,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비전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치와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가 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온전하게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